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미지에서 오는 짜릿함 vs 아니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웹소설을 쓰시다 보면은 이제 복선이라던가 이제 전개 같은 걸 짤 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전개를 해야 하냐, 아니면 반전과 도파민이 터지는 이제 전개를 해야 하냐. 물론 항상 말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어떤 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죠. 너무 눈에 뻔해 보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반전만 일어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생각한 것보다. 이제 너무 예상 밖으로 가도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전개와 내가 모르는 전개를 적절하게 섞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 중요한 건 탕평책이다 이러면서 두 개를 하는데, 너는 그러면 어떤 쪽에 중점을 두냐? 나비계곡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편이냐?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까 느껴지는 안정감에 더 치중한 글을 써요. 이거는 제 글 스타일이에요. 제 글을 쓸 때 보면은 뭐냐면 이제 엄청난 반전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악역이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악역이라고 보여줘요. 라고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악역이 나온다고 보다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배신자가 있어요. 자, 우리 주인공 파티에 이렇게 인물이 한 5명 있습니다. 인물이 한 5명 있어요. 자, 인물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있는데, 귀찮다. 4명만 그리겠습니다. 자, 인물이 4명이 있는데 요 놈이 배신자야. 요 놈이 배신자야. 그러면은 이 배신자가 배신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오는 반전의 재미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까 오는 안정감. 그러니까 얘가 배신자란 걸 주인공의 눈치를 채버리는 거지. 이런 게 아니면은 정확하게는 주인공은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도 독자는 알고 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저는 주로 안정감을 써요. 안정감을 대해서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놈이 배신자라고 알려줘요. 얘가 배신자인데 그럼 뭐냐면 배신자라는 걸 미리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에게 알려주고 주인공은 아직 모르는 채야. 그러면은 배신자가 배신을 했을 때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배신자가 배신을 하는 거를 주인공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저는 이쪽에서 확실히 안정감을 느끼게 해요. 뭐냐면은 주인공도 의심 정도는 해요. 주인공도 의심 정도는 합니다. 머릿속. 그러면은 대부분 뭐야, 네가 배신자였어? 이것보다는 역시 너였구나 라고 하는 전개를 저는 주로 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적인 전개일 때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인물이 여기서 배신할 걸 알아. 주인공 여기서 얘가 배신자야. 이걸 독자한테 먼저 전해줘. 그 다음에 주인공이 여기쯤에서 깨달아. 그 다음에 얘가 배신을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배신을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독자들은 여기서 알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여기서 깨닫고, 그 다음에 배신자는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들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신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서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는 서사이기 때문이에요. 배신을 당한다. 근데 이게 아니라 뜻밖의
보상이 온다. 이걸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전개를 짤 때는 미지에서 오는 짜릿함이 강조됩니다. 요게 달라요. 이 플러스적인 요소, 예를 들어 내가 예상치 못한 보상을 얻었어. 보상을 얻었어.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소잖아요. 플러스적인 요소에서는 알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무공 비급이 있습니다. 무공 비급인데 절반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 들어가면 그 남은 절반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는 뭐가 형성되냐면 기대감이 형성돼요. 왜냐면 이 남은 절반을 가지게 되면은 주인공이 얼마나 강해진가. 주인공이 지금 예를 들어 주인공의 무력을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남은 비급을 찾으면 1만큼 강해지겠구나. 해서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트는 거야. 여기서 수학을 조롱해. 나는 문과야 이 새끼야. 나는 문과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갑자기 1 플러스 1을 했는데 3이 돼. 이러진 밀어버린 무공의 반적을 찾았는데 갑자기 씨발 그 두 개가 막 시너지가 막 일어나면서 막 더 좋은 게 돼버려. 나는 나의 1 플러스 1은 3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문과 선언을 해버리라는 거야. 응? 해버리라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보상이잖아. 왜냐면 우리는 1 플러스 1의 2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1 플러스 1에서 이제 3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보상, 예상치 못했던 이제 각성, 예상치 못했던 플러스적인 요소를 딱 봤을 때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되죠. 야, 여기서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수학을 조롱해. 수학을 능멸해 이제. 뭐냐? 얘가 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1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를 찾았어. 근데 이 새끼가 보니까 똥이야. 뭐가 똥이야. 0이야. 얘는 보니까 되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야. 1 플러스 0은 뭡니까? 당연히 1인데 아니 알고 보니까 얘를 0을 뭐냐? 곱셈으로 바꾸니까 뭔가 이거를 보니까 얘가 갑자기 0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10이 되는 거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미안해. 내가 이걸 보면은 내가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처음에 쓸모없다 생각했어. 내가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1 플러스 0이야.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뭐 곱셈 다시 이걸 일을 하건 이러면 다 물론 어떻게 지랄 연병을 하면 원래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미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똥인 줄 알았는데 용연향이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구린 능력인 줄 알았는데 구린 보상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존나 좋아.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찔러주면서 이제 좀 더 서사의 풍부함 그리고 미지에서 오는 짜릿함을 이제 독자들에게 주는 거죠. 즉 정리를 해서 보면 미지에서 오는 짜릿함은 플러스 주인공에게 플러스가 되는 전개에서 플러스가 되는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전개에서 자주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정감 알매서 오는 안정감은 주인공에게 손해가 되는 전개에서 이 독자들의 심리적인 이 반발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바꿔서 전개적으로 주인공한테 손해가 되는 전개로 하는데 이거를 독자들한테 안 보여주고 오히려
좀 충격적으로 줘서 전개적인 충격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등장인물 중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 머리가 터져나간다거나, 이게 뭔가 예상치 못했지만 여기서 오는 분명한 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오는 충격과 신선함 같은 게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정해진 답은 없다. 반드시 장단점이 있어요. 안정감이 좋을 때도 있고요, 짜릿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스토리를 써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